안녕하십니까? 쉐믈리의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제 브이로그, 제 인스타에 정말 많이 나왔던 최근 저의 취미 와인에 대한 컨텐츠를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제가 와인에 빠진 건 고작 2달 전인데요. 계기가 있다면 와인을 좋아했던 저의 서핑 선생님, 그리고 묘미에서 만났던 주원님, 이렇게 두 분께서 저한테 아주 비싼 고급 와인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와인이 이렇게 맛있었나? 하면서 이 와인 라벨을 읽어보기 시작하더니 이 서점 가서 책까지 사가지고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와인이 진짜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정말 느꼈던 게, 보통 와인샵에 가면은 이 와인은 쇼비뇽 블랑 쇼비뇽인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조금 공부하고 나니까 들리고, 조금 더 공부하고 나니까 막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이 레벨업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뿌듯하고 이 지식 탐구가 너무 재밌더라고. 너 혹시 그거 알아?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만 그렇게 부른대. 이 와인을 고를 때는 1번 국가, 2번 품종,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자기 스타일을 되게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국가라고 한다면 프랑스, 이태리, 미국, 칠레, 호주 등등등 있고요. 품종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카베르네 쇼비뇽, 샤도네, 쇼비뇽 블랑, 쉬라, 말백, 요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요런 걸 알아두면 이제 와인샵에 가서 프랑스 피노누아 괜찮은 거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칠레 까쇼 5만 원대로 괜찮은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한다거나, 요게 되는 거죠. 물론 어느 나라의 어느 품종이 무슨 맛이 나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와인 라벨을 찍어놓고 국가랑 품종을 기억해 두고 있다가 이건 미국의 샤도네군, 요 정도만 캐치하셔도 나중에 자기 취향의 통일성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와인은 정말 개취인데요.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싶었던 게, 제가 맛있다고 한 거는 또 누군가는 맛이 없을 수가 있고, 남들이 다 맛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그냥 그랬던 와인들이 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러면 오늘 나오는 7가지 와인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님 개취, 신님 취향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 취향의 기준을 얘기하자면, 저는 단맛은 좀 싫은데 단향을 느끼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쪽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사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리스트는 제가 실제로 재구매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을 한다던가, 혹은 보이는 것마다 사가지고 모아서 제 와인셀러에 보관을 해두는 그런 제품들을 저가부터 가격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와인들은 다 뜯지는 않을 거예요. 2가지는 뜯어놨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이걸 다 오픈하면 이 맛있는 와인들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7병 못 먹을 것 같아서 병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음하지 마시고요. 19세 미만 알코올 금지. 그럼 지금부터 제 와인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뉴질랜드로 날아갈 거예요. 신님 프랑스 와인밖에 공부 안 하셨다면서요. 뉴질랜드 이 와인 맛있더라고요. 푸나무의 쇼비뇽 블랑 2020입니다. 2만 원대의 데일리 와인이죠. 쇼비뇽 블랑은 우리가 와인샵 가서 흔히 읽을 수 있는 백포도 품종인데요. 향은 샐러리, 시트러스, 미네랄 같은 상큼 뽀짝한 느낌으로, 제 전공 분야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니스프리의 여쿨? 블러셔? 요런 느낌의 포도입니다. 브랜드는 푸나무인데, 푸나무가 마오리어로 옥, 비치 요걸 뜻한다고 하네요. 그쪽 땅을 파보니까 나왔대요. 저가 쇼비뇽 블랑 중에서는 뉴질랜드산을 못 따라간다 할 정도로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 맛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 주세요 하면은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맛보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자몽, 패션 프루츠, 청사과, 복숭아 같은 그런 상큼한 향으로 시작해서 그 피니쉬는 이 비욘디의 잔디밭, 상쾌한 그런 풀향으로 끝납니다. 이 싱그러운 느낌은 아주 차게 드셨을 때 가장 잘 느껴집니다. 요거는 어제 제가 좀 먹다가 말았으니까. 이 와인을 먹는 방법 이렇게 나 오늘 이렇게 허세 같지 약간? 이 와인을 먹을 때는 말이죠, 저는 큰 잔을 좋아해요. 이렇게 한 바퀴 송송송송 돌려서 향을 뿜뿜뿜 산소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향을 맡아요. 이 가글을 하듯이 치카푸카 한 다음에 딱 삼키고 나서 흥 하고
내뿜었을 때 나오는 그 피니쉬까지 모두 느끼는 게 와인을 참으로 즐기는 허세로운 방법이라고 하죠. 이 와인은 산도가 굉장히 높아서 샐러드, 갑각류, 한마디로 에피타이저와 굉장히 잘 맞는 와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식전주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 말고도 오이스터 베이, 클라우드 베이, 러시안 잭 같은 와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이니스프리 여쿨이신 분들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가 여행할 지역은 독일입니다. 구테탁! Da unser Wein auf dem Fluss verschifft wurde, ist die Flasche spitz. 독일 브랜드 로버트 바일의 라인가우 지역의 리슬링으로 만든 카비넷 레벨의 와인입니다. 얘는 오늘 와인 리스트 중에 가장 달달한 와인이라서 아마 와인을 처음 맛보시는 이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품종은 리슬링이라는 포도예요. 이 리슬링은 독일 혹은 프랑스 알자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포도로 이 화장품으로 치면 약간 맛이 에뛰드, 봄 웜톤, 핑크핑크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얘는 하늘색이지만 말이죠. 얘도 푸나무처럼 꼭 이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독일산 리슬링을 5만원대로 찾으시면 무드가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웃긴 건 잘 익은 리슬링 와인은 특유의 휘발유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혓바닥에 딱 닿는 순간 그 달짝지근한 달달한 멜론 꽃향이 느껴지는 순간 이제 입가에 웃음이 싹 번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주 차갑게 드셔야 맛있어요. 이건 저한테 와인이라기보다는 좀 주스에 가까운데요. 너무 달아서. 근데 얘가 좋은 점이 이제 떡볶이나 마라탕 같은 그런 맵고 자극적인 음식에 쿨피스처럼 먹기 굉장히 괜찮대요. 그래서 가끔 그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리슬링 중에서도 가장 덜 단 게 트로켄, 그 다음 레벨이 카비넷, 스페트레제, 아우스트레제, 베젠아우스트레, 트로켄 바이스트레 등등등 있습니다. 아직 못 외웠어요. 저는 딱 카비넷 레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상 리슬링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 국가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 Welcome to America. 제가 프랑스 다음으로 좀 공부해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이 미국은 가성비 좋고 이 파워풀한 와인들이 많은 나라예요. 얘는 이미 유명하죠. 브레드 앤 버터의 샤도네 2019년산입니다. 나 릴카한테 배웠어. 미국 발음은 샤르도네 이거고 프랑스 발음은 샤도네. 샤도네. 이 와인의 느낌은 딱 글램한 룩을 좋아하는 메이블린, 레브론 같은 브랜드가 연상이 돼요. 청순 가련과는 거리가 멀고 좀 이렇게 힘이 있고 덩어리진 그런 느낌입니다. 포도를 스테인레스에서 숙성을 하냐 오크에서 숙성을 하냐에 따라서 맛이 좀 크게 달라지는데 얘는 이제 미국 오크통에서 숙성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굉장히 달콤한 과실향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미국 샤르도네의 특징 바닐라, 아몬드, 빵, 파인애플 요런 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픈한 지 1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느끼한 향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맛과 향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매번 맛을 보면 어떨 땐 달고 어떨 땐 산미가 올라오고 어떨 땐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게 참 매력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비싼 expensive 와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나라 품종 그대로 가격만 점프했습니다. 미국 나파밸리의 그랑 크리 브랜드 허드슨의 샤도네 2019년입니다. 이게 싸게 사면은 10만원대 초반으로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사면 20만원이 넘는 와인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싼 와인들은 이렇게 라벨에 비닐까지 씌워서 있어요.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라벨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의 서핑 선생님의 최애 와인 중 하나였습니다. 얘의 느낌은 딱 에스티로더, 톰포드 뭔지 알지? 톰포드 쿠션 2개 값이네요. 굉장히 글램하고 이 자기 주장이 강한데 뭔가 브레드 앤 버터보다는 좀 더 농익은 30대 언니의 느낌? 기본적으로 브레드 앤 버터와 같은 지역의 같은 품종의 와인이기 때문에 아몬드, 바닐라, 브리오슈, 파인애플의 향이 있고요. 다만 오픈한 지 정말 한두 시간이 지나면 캐러멜 펀치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뚜껑을 따놓고 얼음물에 담가 놓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죠. 다만 단점은 그렇게 너무 펀치가 강한 와인이기 때문에
자주 먹으면 질려요. 어느 순간 그런 향들이 좀 느끼하고 이게 너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몇 주간 빠져서 먹다가 어느 순간 또 끊었어요. 근데 또 시간이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에스티로더 언니의 펀치가 그리워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또 재구매를 하게 된 와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병 정도는 라이트한 거 먹다가 2병 정도는 허드슨으로 가는 편입니다. 이상 에스티로더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프랑스로 날아갈 거예요.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브랜드 찰사이직의 블랑 드 블랑 샴페인입니다. 상파뉴 지역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하진 못했지만 샴페인은 브랜드를 보고 고르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돈페리뇽, 아르망디, 모에샹동 등등이 굉장히 유명한 샴페인 브랜드죠. 근데 저는 허드슨의 버터향은 좋아하는데 이 샴페인들 특유의 그 꾸리꾸리하고 쿰쿰한 숙성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남들이 맛있다고 비싸다고 사준 돈페리뇽, 크룩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개취구나.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라이트한 블랑 드 블랑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블랑 드 블랑은 샤르도네 100%로 만들어진 와인이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가격대가 높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 비싼 것만 먹어. 그래서 보통 와인샵 가서 블랑 드 블랑 있나요? 하면은 제가 말하는 이런 느낌을 가진 와인들을 소개를 해주실 거고요. 얘는 실제로 제가 선물 받아서 먹고 되게 맛있어서 고급진 분께 고급진 선물을 주고 싶을 때 이 제품을 사게 되더라고요. 샴페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와인들은 제가 와인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메르소. 그 중에서도 제 최애 이 피에르 뱅상 지라르땡의 메르소 나르보 2018년입니다. 이 와인이 너무 맛있으면 지인들한테 선물 안 해요. 친구들이 와도 안 뜯어요. 독점하고 아끼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그때부터 이 와인 콜렉팅의 시작입니다. 메르소라는 거는 이 프랑스의 한 마을의 이름이에요. 메르소 마을의 화이트 와인은 프랑스 3대 부르고뉴 3대 화이트 와인 마을 중 하나로 최고급 화이트 와인을 만듭니다. 아까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글램한 펀치녀들이었다면 요 동네 화이트 와인들은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곡들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펀치랑 피아니스트를 비교해보고 싶으시면 메르소랑 아까 허드슨을 같이 드셔보는 것도 괜찮고 조금 더 저가형으로 비교해보려면 브레드 앤 버터 샤도랑 루이자도 부르고뉴 샤도 비교해보면 괜찮아요. 이 고급짐이 마치 저한테는 설화수 같습니다. 하얀색이 떠올라요. 이 시작이 시트러스, 흰 꽃, 배, 복숭아 이런 좀 하얀 과일들에서 시작해서 오픈한 지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이 메르소 마을 특유의 고소하고 너티한 깨 냄새 같은 향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 향들이 꽝꽝 코를 때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스멀스멀 느끼질 듯 말 듯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청순한 녀석이기 때문에 그 향을 느끼는 재미에 안주들이 향을 방해하잖아요. 섬세한 와인일수록 안주 없이 먹는 게 좋더라고요. 향이 안주죠. 메르소 와인에 너무 빠져서 메르소 마을의 다양한 그 도맨들의 와인을 종류별로 다 먹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바로 PVG 또는 그냥 마트나 일반 백화점에서도 좀 많이 팔고 있는 막들레 쉐리지의 메르소 블라니, 퍼미크루, 모노폴 요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도맨 루 혹은 도맨 흐모아스네 이 집 아빠 도맨 뱅상 지라르땡 메르소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비싼 와인들은 보통 시음 적기가 되게 길어요. 얘가 2018년에 만들어졌다면 최소 5년 이후에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고 고급진 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메르소는 적게는 10만원대 초반, 비싸게는 200만원, 300만원이 넘어가는 와인입니다. 메르소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 주변 동네 사시아뉴 몽라쉐, 필리니 몽라쉐, 꼬르똥 샤를마뉴까지도 건드려서 거의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아무튼 이 화이트 와인의 1등 몽라쉐 밭까지 먹어는 보고 싶은데 또 그걸 먹었다가 얘네들이 맛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되도 않는 생각이 들어서 사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최애 와인, 제일 많이 구매했던 화이트 와인 리스트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신님의 최애 화이트 와인 7가지를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레드도 소개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화이트 와인만 파다 보니까 이 레드에 대한 지식이 약간 부족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한 뒤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댓글로 이제 어떤 와인이 가장 기대가 되는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가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또 이런 와인 같은 거 한 병 사가지고 가족들과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신님 채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